Prog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 중에서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당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부터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당은 공통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결사체이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또 현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 조직이 정당이다. 정당의 특징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자, 기능 5가지. 뭐였었죠? 정치적 충원, 시민의 의사를 매개한다, 여론 형성 및 조직한다, 시민의 정치 사회화 촉진, 그리고 정부 통제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정당 제도의 유형, 얘는 선생님이 일당제와 복수정당제가 있다는 거. 일당제는 정당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수정당제에는 양당제와 다당제가 있죠. 다당제는 과반 의석 확보된 정당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세 개의 정당이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형태를 다당제라고 하고, 양당제는 두 정당 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다. 선생님이 서로 간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정당을 통한 참여 방법과 한계. 해서 정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래서 문제점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소수 지도자가 정당의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비민주적이다. 또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정당 위기, 그리고 정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후원단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 또 지역주의 심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당 민주화 실현하고 정책 중심의 건전한 비판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밑줄 친 두 정치 주체의 유형을 파악하여 비교표를 완성해보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자 행복노동자연맹은 외국의 최저임금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내수 증진과 고용 증가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자, 어떤 단체, 어떠한 집단이죠? 그렇죠? 행복노동자연맹은 여러분들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 참여시민연합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시민에게는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가 있다며 시의 보행권의 보장을 명문화하는 조례의 제정도 촉구하였다. 시민단체를 얘기하고 있죠. 시민단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은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이익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와 한계. 자, 볼게요. 이익집단은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지요. 이들은 정치 과정에 자신들의 이익을 드러내고 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뭐라고도 불린다? 그렇죠. 압력단체. 오늘날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복잡 다원화되면서 기존의 정당이나 지역 대표제를 기반으로 선출된 대표만으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에 따라 시민은 더욱 조직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결과 다양한 이익 집단이 생겨난 거죠. 물론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익 집단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익 집단은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이익 집단의 특성이죠. 이익 집단의 특성.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집단 구성원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되죠. 이러한 점 때문에 이익 집단을 통한 집단적 정치 참여는 개별적인 정치 참여보다 훨씬 더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정당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러면 정당과 이익 집단의 차이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의 목표로 특정 분야에 특정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지만 정당은 이거 중요해요. 정치적 책임을 진다. 여러분들 이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익 집단과 정당의 차이점. 이익 집단은 정치적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하지만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익 집단의 유형, 직능단체,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노동조합, 한국노동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용자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자, 이런 기타 등등이 이익 집단의 유형입니다. 자, 이익 집단의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익 집단의 기능.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한다. 즉, 각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로비, 시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출판 홍보 활동 등을 함으로써 시민을 교육하는 역할도 한다. 시민을 교육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익 집단의 기능은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그리고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을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며 활동한다면 민주정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이익 집단은 회원수나 보유 자원 등이 모두 달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즉, 이 집단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민 전체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익 집단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익 집단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영향력이 큰 집단의 정책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려는 활동이 지나쳐서 공익과 충돌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익 집단의 활동을 장려하되 공익과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선 방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한계점은 이런데 개선 방향은 공익과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자, 우리 로비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볼까요? 이익 집단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회나 행정부처의 대표 등 정책 결정자와 직접 접촉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활동을 로비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유럽에서는요. 관련법이 제정되어서 로비 활동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로비 활동이 제3자에 의한 로비 활동은 불법이라는 거지요. 자, 참고하세요, 여러분. 자, 이익 집단 간의 공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례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2017년에 폐지된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를 둘러싸고요. 여러 이익 집단들이 지금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죠. 한국법조인협회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걸 유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은 학부 전공 다양성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계층의 다양성을 희생시켰다. 이것을 사시든 별도의 시험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라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시험 하나 가지고 한국법조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과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서로 어떻게?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익 집단 간의 갈등,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공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옆에 여러분들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익 집단의 의미 아까 뭐였었죠? 그렇죠.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 이익 집단의 특성, 인적, 물적 정은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집단 구성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정치 과정에 반영한다. 이익 집단의 기능,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교육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한계점,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다수의 집단 이익이 아니라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 그러면서 집단의 특수한 이익이 사익이 공익과 충돌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익과 조화 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다음은 시민단체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해볼게요. 시민단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환경, 인권, 복지, 건강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 체계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시민은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해 정치 과정에 자신들의 요구를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단체를 뭐라고 한다? 시민단체라고 하죠. 시민단체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익집단과 유사하다.
그러나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과는 달리 시민단체는 비영리 조직이다. 비영리 조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밖에 정기적인 모임과 직책을 맡은 사람 등 조직적으로 지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식적이며, 그리고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시민이 스스로 단체를 조직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이라는 특징도 보인다. 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비정부성, 그리고 비권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활동 범위가 궁금합니다. 특정 지역, 국가, 재계, 세계 등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지역 수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도 하고 국가 수준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역 수준의 풀뿌리 민주주의,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적 대안.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초국가적인 관계망을 기반으로 환경, 인권 등과 같은 국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정 지역, 국가, 세계, 시민단체 활동 범위는 제한이 없다. 그렇죠? 자, 시민단체는 어떤 활동을 할까? 자, 환경운동, 환경, 참여연대, 반크,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시민단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시민단체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할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에요. 특히 외국 지도에 실린 우리나라 지명을 바로잡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방크 하나만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공권선과 공익추구이다. 자, 시민단체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단체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기도 함으로써 공익 실현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기능이죠. 그렇죠?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시민의 뭐죠? 정치 참여를 촉진시킨다. 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는 역할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국가에 대한 감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치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정치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죠. 구체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에 침해당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제 정의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죠. 또 환경 파괴하는 기업들을 고발하고 국가기관의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국가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정치권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죠. 그러나 최근 들어 이게 문제예요. 시민의 참여 부족으로 시민단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시민의 저조한 참여로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재정적 어려움도 더해지고 있죠. 시민단체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해야지 되는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다른 단체나 국가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되면은 공정한 그러한 공익 추구를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민단체 참여, 시민 참여가 왜 저조해졌을까요? 자, 볼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회원을 중심으로 구체적 활동을 펼치기보다는 일부 전문가와 활동가 중심이 되어 언론에 논쟁거리를 제기하는 형태의 활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회원 수가 진짜 미미해요. 미미해. 그래서 소수 저명 인사의 주도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문제점 여러분들 시민 참여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이랑 옆에 리프린트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와 한계, 시민단체.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그래서 비권력성, 비정부성도 선생님 얘기했죠?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비교할 줄 알아야지 돼요. 공통점. 구성원들이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차이점. 이익집단은 특수한 이익, 사익을 추구하고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공공성과 공익 추구하죠. 시민의 정치 참여 촉진하죠. 또 국가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죠. 하지만 시민단체 통한 정치 참여 한계가 나타나고 있죠. 저조한 시민 참여로 정치적 영향력도 감소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닥쳤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죠? 시민 참여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시민단체 공익 추구한다? 공공성? 자,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보고요. 예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오랫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1990년대 시민단체들은 공정선거, 정책선거 운동 등을 벌이면서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하고자 하면서 낙선운동을 벌였어요. 2000년. 1990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 요구를 받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낙선운동을 벌였어요.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해서 낙선 대상자를 선정했고 해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선시민연대에서 낙선운동을 벌였던 해당 후보자들 90% 이상 낙선이 됐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되는데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시작했고 낙선운동에 대해서 이후 보수적인
시민운동이 출현하는 등 시민운동이 여러 갈래로 세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지 되는데 또는 이렇게 정치적 중립보다는 낙선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선거에 대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낙선운동을 통해서 낙선 대상자 선정하면서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단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일단 특징을 비교해 보면서 먼저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세 번째 여러분들 다양한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